주제는 폐섬유화증입니다. 쉬운 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폐섬유화증이라는 건 폐의 포가 굳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느 정도의 습기가 있고 부드러워야 호흡이 원활한데 그게 자꾸 딱딱해지거나 건조해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 계속 해야 되니까 폐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폐섬유화증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한국에서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마찬가지예요. 이거요 완화시키는 약이 있다고 그랬는데 부작용이 엄청 심해요. 설사를 쫙쫙쫙쫙 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병은 낫지 않고요. 그런데 한의학에는 진액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딱해지면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말랑말랑한 사람이 있고 딱딱한 사람이 있죠. 말랑말랑한 사람은 기를 돋궈서 습을 없애서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딱딱한 사람은 음혈을 돋궈줘서 딱딱함을, 건조함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이게 한의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사람도 딱딱한 사람이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원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자, 폐섬유화증은 폐가 점점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정상적인 호흡 기능이 어려운 거예요. 폐의 가장 작은 단위의 폐포는 원래 얇고 유연하여 공기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얇고 유연하여서. 알았죠? 근데 이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섬유화가 진행되면 폐포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사라져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크게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의학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로 인해 환자는 점차 호흡이 차고 숨이 차단 말이에요. 기침과 피로감이 심해지며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불안과 고통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고통스럽죠.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게 없어요. 면역과 염증과 면역 반응에 의해서 폐포가 손상, 점차 굳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데 참 어려운 얘기예요. 항섬유화제, 산소 치료 등으로 진행을 늦추는 데 중점을 두는 거지 근본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결국 폐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식을 하고 나서 그 뒤가 문제예요. 합병증, 면역억제제 등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근데 면역억제제들이 이거요. 계속 먹으면 큰 병이 와요. 다른. 성공하더라도 장기적 예후는 나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폐섬유화의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폐섬유화의 원인과 치료. 폐의 진액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너무 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건조하면 안 돼요. 너무 습기가 많아도 안 돼요. 적당히. 인체는 자동화 기계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폐에 진액이 적당히 있어서 윤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진액이 고갈되어서 조해지는 거예요. 조해지는 거예요. 조해지면 숨 쉬면서 폐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고장나버리는 거예요. 왜? 부드럽지가 않으니까, 진액이 없으니까, 딱딱하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의학 관점에서의 체질별 섬유화 원인과 치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몸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요.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여성이 되게 부드럽습니까? 딱딱합니까? 되게 부드럽죠. 여성 피부를 보면. 근데 여성 피부도 보면요. 딱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살이 안 쪄요. 되게 살집이 있는 여성들은 부드럽습니다. 음모형이라는 거, 양성 음모형이라는 거, 딱딱한 사람입니다. 근골이 위주입니다. 뼈 보십시오. 뼈가 딱딱해야 부드러워요.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그 위에 피육이 있기 때문에 피육이 발달된 사람은 부드러운 거예요. 근골이 위주인 사람은 딱딱한 거예요. 그게 음모형이에요. 음모형은 맥문동 청폐음이나 보중 생맥 같은 거를 쓰면은 보음이 돼서 보음이라는 게 뭐냐면 음혈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 약이 바로 문동청폐음이나 보증생맥산. 이거는요, 생긴 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긴 모습을 보고. 생긴 모습이 바로 체질이에요. 아, 너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원인에서 폐섬유화증이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요거하고 요거를 또 나눠야 됩니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보증생맥은 코가 길어요. 또 밥 먹고 나면 졸려요. 우리가 밥 먹고 나면 기운이 나야 되는데 밥 먹고 나면 노곤해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전이 맥을 못 춥니다. 오후 되면 조금 살아나. 이런 특징적인 거, 말하자면 생긴 모습뿐만 아니라 증상, 생활상의 증상, 이런 것들 통해서, 생긴 모습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서 보완해주면 폐섬유화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좋아집니다. 또 혈어유화형. 혈어유화형은 대개 보면 어떠냐면요, 피부가 하얗지가 않아요. 푸르죽죽해요. 푸른색이라는 것은 간이거든요. 간은 혈이거든요. 혈호잖아요. 푸르죽죽하고 마른 사람들 보면 성격이 곧죠. 강직하죠. 너무 뻣뻣하다고 그러죠. 만약에 여성이 이런 형으로 생겼으면 애교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런데요, 또 그런 사람은 퉁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원만하죠. 그러니까 그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폐섬유화가 왔다. 그러면 사삼백문汤, 자음강화탕 등을 투여하는 거예요. 자음 강화, 화를 꺼주고 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음혈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 진액을 쳐주니까 폐섬유화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조금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방광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살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살집이 있으면서도 한습이라고 그랬어요. 차고 습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해도 살이 찌고 음낭 밑은 축축하고 정력도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광체 한습 체질인데 감이소축농탕이나 신비탕 같은 거를 투여하면 폐섬유화의 원인적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명형으로 생긴 사람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술이 두툼하고 볼따기가 통통하고 자꾸 배가 나오려고 그러는 사람들, 살이 찌려고 그러는 사람들, 배고프면 못 참는 사람들, 다혈질인 사람들, 의리가 끝내주는 사람들, 기혈이 구실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 일에 욕심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폐섬유화,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게 목이 짧아요. 목이. 그래서 목이 짧으면 폐예요. 이런 사람들 폐섬유화증이 많이 와요. 목이 짧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런 사람들. 이 사간마왕탕, 감이 영수탕 이런 약들을 투여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체질적 원인 이외에도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다양한 1차적인 질환에 대한 치료로 영계 미감탕 또는 목방기탕, 정력, 대조, 사패탕 등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폐섬유화에 한 가지 처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의학의 장점이자 어려운 점이 될 수도 있고 한의사의 공부는 끝이 없다. 한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71인데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섬유화증은 서양의학적으로는 여전히 난치병이며 폐이식이 최종 치료로 거론되는 무거운 질환입니다. 어려운 질환이죠. 난치성 질환이죠. 그러나 한의학적 접근은 체질적인 불균형과 병리적인 원인을 교정함으로써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말랐다.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음혈이 부족하다. 음혈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폐가 건조하던 게 부드러워져서 호흡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도움이 되겠죠. 단순히 섬유화된 폐 조직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폐가 손상되고 굳어지는지를 살펴서 원인을 다스리는 것이 재발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치료의 방향이 되겠습니다.